1장 41번 연습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과 주석에 대한 솔더 제로 예입니다. 이때 이제 50%대 50% 섞여 있는 솔더에 대한 얘기인데요. 첫 번째 문제는 온도에 따른 시간에 따른 온도의 프로파일을 보여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쿨다운 하면서 니까요. 사실 이게 제가 그 수업을 아까 하면서 이제 보면 50% 이렇게 돼 있으면요. 50% 있으면 여 위에는 리퀴드인 거죠. 여기에서부터 만나면 이 솔리더스하고 리퀴더스 만나는 점에서 이제 이렇게 레버 룰에 따라서 리퀴드는 임퓨리티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솔리드는 임퓨리티가 또 높아지면서 둘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리퀴더스하고 솔리더스 사이에서는 이제 온도가 같이 계속 떨어지면서 이제 이 솔리드가 요 표면에 붙는 게 그 농도가 높은 혹은 여기에 씨앗이 높은 농도의 씨앗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타임에 대해서 본다 그러면 T에 대해서 템퍼리처를 이제 보면 떨어지면 이제 같이 떨어지겠죠, 그죠? 같이 떨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 여기서 쭉 떨어질 겁니다. 떨어지면 이게 리퀴드 상태인 거죠. 리퀴드입니다. 자, 이 포인트를 만났을 때 이 포인트가 대략 210도입니다. 210도가 되면 210도 포인트에서 여기에서 리퀴드하고 그 다음에 알파 페이스 섞여 있는 상으로 점차적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여기에서는 리퀴드하고 플러스 알파 페이스가 떨어지게 되겠죠. 쭉 떨어지다가 요 유테틱 포인트에서는 갑자기 같은 온도 이 알파 플러스 베타 되는 갑자기 알파 플러스 베타로 되면서 여기에서는 리퀴드하고 베타 플러스 알파가 모두 고체화 되는 때까지 온도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 플랫하게 물과 기체처럼 혹은 물과 얼음처럼 정확히 정의되어 있는 유테틱 포인트로 정의되어 있는 온도로 183도로 C로 섭씨입니다. 이렇게 되다가 여기에서는 리퀴드와 베타 플러스 알파 페이스로 섞여서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으로 내려와서는 알파 플러스 베타 페이스로 이렇게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이트는 이제 베타 플러스 알파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시간에 따른 템퍼러처 프로파일이고 상을 보면 여기서 리퀴드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리퀴드 플러스 알파 페이스는 이제 요 페이스에 리퀴드 페이스에 이렇게 덩어리 진 부분이 알파 페이스가 성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 상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프로 유테틱 포인트를 지나기 전에 페이스라 그래서 프로 유테틱 알파 페이스라 그러고 이 알파에서 요 위에 알파하고 밑에 알파가 있죠, 그죠? 솔버스 밑에 있는 거 요걸 이제 기본적으로 녹이면서 이제 녹은 것이 점점 굳으면서 생기는 알파 페이스이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알파 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로유테틱 알파 페이스, 프라이머리 알파 페이스라 그럽니다. 자, 다음에 요 183도씨에서는 이제 이게 전체 고체로 될 때까지 리퀴드가 이제 생기는데 이때 이제 딱 생길 때 여기에서 생기는 거는 유테틱 포인트에 해당되는 게 있기 때문에 유테틱 포인트에 결정되는 거는 얘가 그 라멜라 구조라 그래서 이 라멜라 구조라서 선 형태 제가 수업 시간 그룹의 온라인 보강에서 그 얘기를 안 했는데 그래 라멜라 구조라 그래서 이렇게 확대해 보면 이렇게 스트라이프 형태로 되어 있는 구조가 이 표면에 붙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유테틱 페이스가 되는데 베타 플러스 알파가 고체화 되면서 되고요. 베타 플러스 알파 상에서는 여기에 크게 봤을 때 보면
요 위에 이제 리퀴드 상태 내려올 때 프로 유테틱 알파 페이스가 이렇게 고체로 남아 있고요. 고체로 남아 있고 이게 프로 유테틱입니다. 프로 유테틱 페이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유테틱 라인이 조그맣게 라멜라 구조라 그래서 스트라이프 형태로 이렇게 자라게 돼 있죠, 그죠? 이게 워낙 순간적으로 이렇게 뭉쳐야 되기 때문에 얘가 멀리 못 가고 근처에 끼리 뭉쳐서 라멜라 구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라멜라 구조로 이렇게 스트라이프 형태로 이제 선을 이제 구분이 되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라인이 도메인 구조로 생겨서 요거를 유테틱 상이라 그래서 유테틱 상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상으로 형성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온도에 따른 프로파일, 상에 대한 프로파일이고 마이크로 스트럭처를 이제 각 상황에서의 그림을 그려본 겁니다. 자, 다음에 어떤 온도에서 고체가 녹을 것이냐 라는 겁니다. 자, 설명을 하긴 했는데 저는 보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50% 포인트에서 쭉 내려가면서 처음 210도씨에서 녹기 시작하죠, 그죠? 그 다음에 쭉 해서 이제 183도 밑에서부터 완전 고상이 되는데 그래서 210도씨에서 녹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밑에서 올라갈 때는 183도씨에서 고체상이 된다. 이 온도 사이는 고체와 액체가 공존하는 상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 내에서는 이제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183도와 210도 사이는 리퀴드와 알파 페이스, 프로 유테틱 프라이머리 알파 페이스가 섞여 있는 그런 상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D번은 182도씨 에서부터 이제 이 솔더가 쭉 해서 룸템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이게 쭉 내려와서 182도씨에서 이렇게 쭉 내려왔죠. 이렇게 내려왔을 때 쿨링 레이트가 굉장히 빠르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타믹 디퓨전 레이트보다 이게 퍼져서 골고루 퍼지기 전에 이 온도가 빨리 내려온다는 얘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라멜라 구조로 이렇게 쫙 해서 유테틱 포인트하고 요 덩어리가 알파 프로 유테틱 알파 페이스가 있고 유테틱 페이스가 있는데 이 전체적으로 덩어리가 이제 1kg이 있다라는 겁니다. 1kg이 있을 때 이 상을 계산해 보라라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덩어리져 있는 알파 프로 유테틱 알파 요 상에 매스가 얼마가 되느냐. 그 다음에 여기에 모든 상에서의 알파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유테틱에 있는 알파하고 프로 유테틱의 알파 두 개 합한 거가 이제 전체 이 고체로 만들어진 상태에서의 여기 고체 상태에서의 질량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유테틱으로 이렇게 라멜라 구조로 되어 있는 알파 페이스가 얼마가 되느냐 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타 페이스 양이 어떻게 되느냐 라는 거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레버 룰에 따라서 이제 계산하는 부분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알파 페이스는 프로 유테틱 알파 페이스는 사실은 요 183도 위에 184도 바로 직후 요 위에 있는 것과 사실은 비율이 같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프라이머리 알파는 비율은 바로 위에 이렇게 솔리더스하고 유테틱 포인트에 요 값이 이제 183도씨에 있는 요 상태에서 요 포인트로 딱 내려오면서 바로 내려오니까 요 위에 높은 온도에 낮은 걸 내려올 때 유테틱 포인트에 도달하기 전에 프로 유테틱 알파 페이스의 비율은 여러분 그림 보면 알겠죠, 그죠? 이렇게 돼 있을 때 레버룰은 전체 길이분의
리퀴드를 알고 싶으면 이 부분을 계산하면 되고, 솔리드 쪽을 알고 싶으면 전체 길이분의 여기를 구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프라이머리 알파의 웨이트 퍼센트는 W의 프로 유테틱 알파는 전체 C 리퀴드분의 C 솔리드 해주고, 지금 프로 알파 솔리드 파트니까 C 리퀴드 파트에 현재 50도 50이니까 C 제로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 61.9%가 유테틱 포인트니까 61.9로 써주면 되고요. 61.9가 리퀴드 페이스고, 솔리드 페이스가 여기가 19.2%로 되어 있습니다. 19.2% 되어 있고, 마이너스의 C0는 50%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계산기를 안 띄워놨네. 예, 계산기를 띄워보겠습니다. 한번 계산기를 띄워서 이게 또 안 뜨네요. 제 컴퓨터 가끔 이렇게 되어서 다시 띄워보겠습니다. 이런 거 미리 해야 되는데. 이게 계산기 안 뜨네요. 왜 안 뜨지? 네, 요즘 나도 제가 그 계산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예. 계산기 제가 스마트폰에 있는 계산기로 해보겠습니다. 61.9 마이너스 50 괄호 나누기 61.9 빼기 19.2 괄호 하면 0.279가 나옵니다. 0.279, 그러니까 27.9%의 프로 알파 페이스가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전체가 1kg을 그랬으니까 이 프로 유테틱 혹은 프라이머리 알파 페이스는 바로 1kg 가운데 27.9%니까 바로 279g 279g이 이제 이 알파 페이스상으로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요 고체에서 그 전체 나머지 파트는 유테틱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그러면 이 알파 플러스 베타는 W 웨이트 퍼센트의 유테틱 알파 베타는 이제 0.721 72.1% 해서 721g이 이제 이 유테틱 알파 플러스 베타 베이스다 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알파 베타를 이제 또 이제 바로 밑에 보면요. 바로 밑에 여기 유테틱 포인트에서 바로 밑에 보면 여기에 이제 지금 또 레버룰을 쓸 수가 있겠죠. 알파 페이스하고 베타 페이스의 요 라인을 생각해보고 50% 라인을 생각해보면 실제 유테틱 라인의 그 유테틱에서 알파 페이스 라인을 이제 보면 계산기가 떴나 모르겠네요. 계산기가 보자. 계산기 잘 안 뜨네요. 계산기. 왜 계산 안 뜨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유테틱 알파 되는데 유테틱의 W의 유테틱 알파다라고 생각해보면 여기에서 이제 보면 여기 C 베타에서 C 알파 C 베타 마이너스 C 알파를 해주고, 여기 알파 페이스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반대편을 써주면 되겠죠, 그죠? C 베타 마이너스 C 제로 하게 되면 알파 페이스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이 라인이 97.5%입니다. 97.5% 마이너스 50%고요. 그 다음에 97.5 마이너스 19.2입니다. 19.2입니다. 그럼 유테틱 알파 페이스는 또 계산기 또 두드려 봐야겠죠. 네, 두드리면 괄호에 97.5 빼기 50 괄호 나누기 97.5 빼기 19.2 괄호
하면 60.7 0.607입니다. 0.607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W 유태틱에서 베타 페이스는 0.393이 되겠죠. 0.393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럼 여기에서 이 유태틱 알파 플러스 베타 된 상계 721g에서 바로 60.7%가 이 유태틱 알파 페이스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721g에서 60.7 0.721을 해서 곱하기 721g을 하겠습니다. 721g에서 0.607을 하게 되면 유태틱 알파 페이스를 하게 되면 이것도 계산을 하겠네요. 721g에서 곱하기 0.607을 하게 되면 437.6입니다. 437.6이니까 이거는 438g이라 그럴까요? 438g. 이게 유태틱에서 알파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프로 유태틱 알파 페이스가 아까 279g이라 그랬죠? 그럼 279g 더하기 438g 합하면 이 모든 LOE에서의 알파 페이스를 계산한 겁니다. 717 717g이 0.717kg이 전체 1kg 가운데 알파 페이스입니다. 이게 알파 페이스입니다. 그럼 나머지가 유태틱 베타인 거죠. 그럼 나머지 유태틱 베타니까 710, 잠깐만요. 720, 알파 페이스가 721g이잖아요. 거기에 438g. 맞네. 279g 더하기 438g을 해주면 279g이 프로 유태틱 포인트 알파에 해당되는 질량이고, 이 나머지 유태틱 알파 플러스 베타 들어있는 721g 중에 이 레버 룰에 따라서 그 중에 알파를 구하면 60.7이니까 767점을 해보면 437g 합치면 717g입니다. 그래서 717g이 토탈 알파 페이스의 질량이 되고요. 유태틱 알파가 438g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1000에서 이제 이걸 빼주면 283g이 베타 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단계적으로 우리가 50% 내려가면서 이제 요 리퀴드 상태에서 알파와 리퀴드 레버 룰에 따라서 이제 알파 리퀴드 상태 프로 유태틱 포인트의 알파 요 질량을 비를 계산할 수 있었고, 바로 182도씨 딱 내려왔을 때 요 알파 페이스가 그대로 딱 굳어 있겠죠. 굳어서 살버스 우리가 용해도 한계에 의해서 알파와 베타로 확 나뉘게 되는데, 요 포인트에서는 똑같이 레버 룰에 따라서 나머지 것이 이제 이 유태틱으로 나눠지는 거니까 2단계 걸쳐서 이렇게 유태틱에 있는 알파 페이스는 전체 길이에서 베타 쪽에 있는 거를 딱 베타 쪽에 있는 요 파트를 나눠주면 요 나머지 질량에 대한 퍼센트가 나오고요. 그럼 알파 페이스만 모아서 알파 페이스가 얼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구했는 거는요. 결과적으로 알파 페이스는 717g, 71.7%가 알파 페이스고요. 결과적으로 그게 유태틱 알파 페이스 혹은 이제 위에 알파 페이스가 뭉쳐 있는 페이스건, 그 다음에 이제 28.3%가 베타 페이스로 되어 있는
덩어리가 바로 이 알파 플러스 베타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제 C번 문제가, 2번 문제가 스페시픽 히트를 구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덩어리가 있으면 이 덩어리에 스페시픽 히트, 몰라 히트는 여러분 고체에서 이렇게 크리스탈 구조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다 묶여 있는 그런 크리스탈이죠, 그죠? 있으면 이런 생각해 보면 얘 몰라 히트 커패시티는 하나당 생각했을 때 2분의 kBt인데 얘가 이제 x 방향의 속도 2분의 m의 vx 제곱 2분의 m의 vy 제곱 2분의 m의 vg의 제곱에다가 2분의 kx의 x제곱 2분의 ky의 y제곱 2분의 kg의 g제곱 이렇게 보면 바이브레이션에 대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세 가지고 그 다음에 요 안에 제자리에서 병진 운동하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 3이니까 요게 2분의 6이고 요게 이제 총 내부 에너지인 거죠. 그러니까 요 디그리 오브 프리덤에 따라서 이제 되는데 우리가 스페시픽 히트를 했을 때 몰라 히트를 이렇게 해보면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게 이렇게 주어지니까 여기에 이제 몰라인 경우는 아보가드로 수를 곱을 합니다. 하나당 이렇게 되니까 아보가드로 수를 곱을 하면 아보가드로 수 곱하기 볼트만 상수가 우리가 기체 상수 R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T에 대해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율은 3R이다 라는 값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듀롱 푸띠 룰이다 라고 해서 이제 고체의 비열은 3R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보면 스페시픽 히트를 구하라 되어 있는데 이제 솔더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솔더에 50% 섞인 것에 그람당 스페시픽 히트가 사실은 우리가 관심 있는 거겠죠. 이렇게 50 섞어서 이렇게 덩어리 됐습니다. 됐으면 이게 몰을 몇 몰인지 사실은 방금 과정을 계속 쭉 계산을 해봐야지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보면 그람당 이 스페시픽 히트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덩어리에 대해서 를 관심을 가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CM이란 거는 이제 그람당 이게 그람당 스페시픽 히트가 되니까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람당 이니까 얘를 이제 우리 몰과 잠깐만요. 예, 그람당이니까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냐면 결과적으로 C 몰러가 아니라 C 그람당을 한다 그러면 이 몰은 1몰이 몇 그램이냐 1몰이 몇 그램이냐 를 생각해 보면 이 1g당 이 비열은 1몰당 비열의 이 분자량을 나눠주면 됩니다. 원자량을 나눠주면 됩니다. C 몰당 비열에다가 이 분자를 나눠주면 되는데 원자를 나눠주면 되는데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원자량이란 게 이제 생각해 보면 이 알파 플러스 베타 페이스가 이제 앞에서 계산한 것처럼 알파가 몇 그램, 베타가 몇 그램 이란 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자량은 납의 50%, 그 다음에 주석의 50%의 인 경우의 원자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M의 납의 50%, 그 다음에 주석의 50%를 알라 그러면 현재 이 납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원자량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납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원자 개수가, 그 다음에 납의 원자량이고요. 그 다음에 주석의 원자량이 어떻게 되느냐, 개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하고 주석의 원자량 이렇게 될 겁니다. 요게 이제 평균화되어서 1몰당 이제 실제 납의 원자 비율
그리고 이제 그 원자량, 그 다음에 주석의 원자량, 그 원자 비율, 그 다음에 이 주석의 원자량이 되는데, 자, 그럼 여기에서 요 NPB는 여러분 그 납의 이거는 웨이트 B를 알고 있을 때 원자 개수 B도 우리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W PB에다가 이거는 납 PB에 분자를 나눠준 거고, 그리고 W PB에 납의 원자를 나눠준 거고, 두 개 합이니까 W의 주석의 납의 분자량입니다. 원자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그 주석의 이제 원자비는 이제 똑같이 해주고 1-n에 PB를 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요 납과 주석의 B가 50대 50이잖아요. 50대 50이니까 사실 알파 페이스, 베타 페이스 상관없이 그냥 납과 주석만 생각하면 되겠네, 여기에는요. 그럼 여기에서 이 50%니까 50 나누기 이 납의 원자는 207.2입니다. 207.2고요. 50 나누기 207.2고요. 플러스 다음에 50에 그 207.2가 아니라 다음 주석 118.71 118.71이다 라는 거니까요. 이걸 약분이 되겠네요. 50 정확히 50 약분되고 그럼 이제 이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컴퓨터에서 갑자기 계산기가 실행이 안 되니까 제 스마트폰에 있는 계산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 나누기 207.2 나누기 괄호에 1 나누기 207.2 더하기 1 나누기 118.71 괄호 는 하면 36.4% 0.364가 나옵니다. 0.364가 나오니까 t는 이제 보면 0.636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요게 0.364가 나오고 여기에 0.636이 나오고요. MPB가 207.2가 되고 얘가 118.7이 되니까 더하기 하고 곱하기, 자, 이렇게 하면 0.364 곱하기 207.2 더하기 0.636 곱하기 118.71 자, 이렇게 하면 207.2 하게 되면 150.9가 나오네요. 이게 150.9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게 그 150.9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몰러 요 히트 커패시티가 3R이잖아요. 3은 R이란 게 아보가드로 수 곱하기 캡이니까요. 3 곱하기 6.022 곱하기 10에 23성 곱하기 KB가 1.3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3성이니까 사실은 계산하면 되겠죠. 3 곱하기 6.022 곱하기 1.38 나누기 150.9 하게 되면 0.165 줄 per 켈빈 그람당의 이제 스피시피트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이제 이 납과 주석의 솔더 재료의 이제 50%에 대해서 각 상에 대해서 온도를 낮춰갔을 때 어떻게 생기는지, 유테틱 포인트 바로 위에 바로 밑에 요 상까지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알파 플러스 베타 페이스에서 이 페이스 다이어그램을 보고 어떤 모양의 상이 이제 어떤 형태로 얼마나 있는지
라는 것도 알고 거기다가 스페시픽 히트까지 우리가 이 비율에 따라서 이건 페이스가 아니더라도 계산할 수 있었다 라는 점이 여러분 이 41번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 제가 그 수업 시간에 했던 그 온도에 대한 시간에 대한 온도 프로파일의 상을 오늘 설명을 못했는데 이 유테틱 포인트 라멜라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그 참조하면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가 좀 어렵죠. 그래도 일단 한번 풀어보면서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